네, 9번째 대국은 유에이코 선수와 대국하게 됐습니다. 유에이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뉴에이코 선수는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기풍을 가진 기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유진 선수가 상대하기에는 좀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 연승에 도전합니다. 제9회 황용사 정당 과기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지금부터 대국장에서 함께 하시죠. 황용사배는 1시간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오유진 선수가 앞서둔 8국에서 조금 피로감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워낙 저우홍희 선수랑 오래 뒀기 때문에 피로감이 확실히 있을 것 같고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도 조금의 피로감은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번 대국은 좀 초중반에 빨리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8국이 진행이 워낙 느렸기 때문에 이제 초읽기를 일찌감치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더할 것 같고요. 바둑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바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바둑이었고 그래서 좀 더 피로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바둑이었는데 다만 이번 바둑은 좀 간명하게 판을 짜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에이코 선수가 까다로운 상대이긴 합니다만 중국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수월한 상대이긴 하거든요. 다섯 번째 수로 3-3을 들어갔고요. 막아가는 방향을 반대로 막는 대국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유에이코 선수는 좌측으로 막아갔습니다. 저 부분은 일종의 취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쪽을 두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선택입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나서 저렇게 입구자로 받는 수도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자로 받는 수는 과거 슈사코의 마늘모라고 해서 한 150년 전부터 많이 두어지던 수법이거든요. 다만 한동안 좀 느린 게 아닌가라는 평가로 사라졌던 수법인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 수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자 다시 많이 두어지고 있고 반대로 백이 이곳을 눌러가는 수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것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마늘모는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저 입구자는 오유진 선수와 좀 잘 어울리는 한 수입니다. 저 자리가 굉장히 두터운 자리죠. 그리고 그 자리를 두면서 하변 쪽에 좀 가치가 좀 더 커질 뿐더러 역시 이 석점을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수법입니다. 좀 느린 것 같아도 힘이 있어요. 굉장히 차분하게 벌려뒀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이렇게 전개를 하는 간격이 예전보다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깨지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그리고 과거에는 들어가서 깨지게 되면 두텀을 얻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두텀의 가치가 적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게 집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3-3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눈에 보이는 실리가 어떻게 보면 허상의 두터움보다도 더 힘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고 실제로 기사들도 두다 보니까 좀 그걸 실감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역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3-3을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됐고요. 그리고 좀 좁은 공간을 지키더라도 확실한 집이 되는 걸 좀 선호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집 지키면 혼났거든요. 그렇죠. 일단 3-3에 들어가는 것부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3-3에 들어가는 바둑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이 대국에서도 벌써 두 번째 3-3이 등장했습니다. 2단 젖혔다는 것은 좀 더 신뢰를 챙기겠다. 이게 뉴에이코 선수의 생각이고요.
판은 좀 쉽게 짜여지겠습니다. 이제 연달아서 대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도 어느 정도 피로감이 있고요. 뉴에이코 선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노릴 필요가 있죠. 상대가 좀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면은 후반전으로 승부를 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오유진 선수의 최대 장점 후반전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뭐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 나쁜 진행도 아니죠. 다시 한번 3-3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3-3 참 많이 나오네요. 벌써 세 번째 거의 뭐 모든 길을 3-3을 침투하면서 바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좌하 쪽과 같은 모양 쉽게 정리하는 느는 수가 선택이 됐습니다.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는 아직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이제 8국에서 저우홍이 선수를 탈락시키면서 중국팀은 위즈잉, 그리고 리허, 루민취안 선수가 남아있고요. 지금 대국하고 있는 유에이코 선수와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일본팀에는 남아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중국이 제일 많고 또 한일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국의 두 원투펀치가 워낙 좋은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승 확률을 논한다면 한국이 그래도 한 45%, 중국이 50%, 일본이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본 선수도 만약에 이제 2대국을 승리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확실히 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2대국을 이긴다면 일본한테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일본 선수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승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을 어깨 짚어서 착점을 했는데요. 역시 이 부분은 알파고가 두면서 좀 유명해졌던 모양이죠. 5선에, 그러니까 4선에 있는 돌에 어깨 짚어가는 수. 아주 자주 나오는 수법은 아닌데 또 알파고가 두고 나서 충분히 둘 수 있는 장면. 지금 제 생각에도 나쁜 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워가고 싶은 장면이에요. 하지만 이 모양이 키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이 너무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 지금 둔수로 인해서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다면 흑이 여기를 뒀을 때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쪽에 큰 집이 안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두는 수가 수순의 묘인 거죠. 5선을 어깨 짚어가면서 흑에게 받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변 쪽을 받아주는 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상변은 일단 집을 지키는데 좀 의미가 있죠. 이렇게 늘었다고 가정을 할 때요. 글쎄, 여기를 안 두면은 이쪽이 방향이 될 텐데요. 틀어 막히게 되면은 역시 크게 집이 좀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백이 좀 안정감을 취한다는 데 좀 문제가 있어요. 즉 단순히 집이 깨지는 걸 넘어서 이 백돌이 뿌리를 내린다는 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집으로도 역시 이 날짜로 건너가는 자리가 작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백이 이런 데를 욕심내서 막아간다. 그럼 두 점머리를 젖혀서 아주 곤란해지죠. 이걸 두고 뭐 바로 끊어간다고 해도 이 싸움은 백이 아주 곤란합니다. 가장 무난한 응수는 상변 쪽을 받아두는 수고요. 상변 쪽을 받는 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까요? 지금은 보통은 역시 요 날일자 그리고 미는 거 정도인데요. 이 두 가지 중 하나인데 먼저 미는 것부터 보여드리면 지금 뛰었을 때 여전히 호구를 당하면 백의 자세는 좋고 차단이 되기 때문에 늘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배석에서 이렇게 좀 단단하게 두는 건 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이것을
젖혀간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자세가 아니고요. 이 한 점이 아주 크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좀 버릴 수가 있는 돌이고요. 그리고 좀 더 욕심내서 이런 식으로 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젖혀가는 자리가 빠지는 게 선수로 굉장히 찜찜하지만 글쎄요, 어거지로 버텨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백돌이 있기 때문에 영 신경이 쓰여요. 그렇다면 이곳에 선수를 당하기보다는 그냥 날일자로 건너가서 더 이상 활용을 안 당하는 것이 상변을 지키는 데는 정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날일자로 받았습니다. 자, 백은 역시 좀 중앙 쪽으로 젖혀가는 수,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중앙 쪽으로 젖혀가는 것이 일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오른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백 모양은 저 위로 좀 위치가 돼 있어서 집을 지키는 데는 유리하지만 큰 모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흙도 하변 쪽과 상변 쪽이 단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집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양이 커질 곳은 오직 좌변뿐이고 좌변을 키우려면은 역시 젖혀가는 것이 가장 일감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이렇게 두고 싶은데 이쪽이 커질까 봐 못 두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둔다면 두 점을 언제든지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 집은 견제를 다 해놨고 내 집은 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젖히고 싶은 자리입니다. 역시 그 자리 젖혀갔죠. 일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고요. 흙도 젖히는 한 수죠. 백이 늘어서 받게 된다면 좌변 쪽 모양, 꽤 큰 모양이 형성됩니다. 제 좌변 모양을 다 깰 수는 없을 겁니다. 좌변 모양을 적당히 견제를 하면서 어느 지점까지 집을 줄여야 할지, 또 그리고 상변 쪽에 있는 저 두 점을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해서 좀 이득을 봐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백도 계속해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을 마음 같아서는 젖히고 싶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젖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모양이 여기 약점 때문에 끊어지게 되면 굉장히 응수하기가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손을 뺐다가는 이곳을 미는 순간 대책이 없어요. 막으면 단수 쳐서 바로 잡히고요. 물러나면은 흙이 뛰어나가면서 다 잡히니까요. 좌상 쪽이 모양이 굉장히 안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데 끊기면 사실상 여기를 받는 것도 맛이 나빠서 거의 이 정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괜히 젖혔다가 흙한테 자세만 넘겨주는 셈이 되죠. 여기는 한 번 더 밀어도 여기서도 젖히기는 어려운 장면이에요. 역시 이곳을 빠져놓고 끊어놓게 되면은 맛이 너무 안 좋거든요. 늘면은 이런 데 빠져놓고 빠져나오면 쉽게 공격당할 말이 아닙니다. 즉 이런 걸 젖힐 때는 웬만하면 네 번째까지 된 다음에 하나 더 늘고 이때도 민다면은 그때는 젖힐 수 있어요. 끊었을 때 역시 막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웬만하면 네 번째까지는 늘어줘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젖혀야 합니다. 흙은 여기서 같이 밀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좌변 쪽을 삭감합니다. 맥락 자체는 요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도 밀고 날짜를 두고 싶은데 그런 백집이 너무 커지니까 먼저 좀 견제를 해두고 견제 같은 걸 해두고 그 다음에 밀어가고 싶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밀어가서 키우고 싶은 거는 똑같은 느낌인데 백집을 다 지어주기는 싫은 거. 그게 이수와 이수의 좀 공통점이겠네요.
역시 위쪽으로 밀어갔습니다. 아래쪽으로 받는 수는 불가능했던 거죠? 받을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쪽보다는 위로 미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밀게 되면 아마 늘고 이걸 둘 때 뛰어나가면서 물론 꼬부리는 자리는 두겠지만 좀 막히면서 이쪽이 다 깨질 수 있다. 이걸 좀 기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미는 수도 가능은 했을 것 같아요. 보통 저런데 어깨 짚으면 아래든 위든 어느 한쪽 밀기만 하면 큰 실수가 될 확률은 적죠. 웬만하면 나쁘지 않은 수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포석은 100이 조금 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 저 승률 기대치는 시작할 때부터 55%이기 때문에 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대략 이 정도 참고도를 좀 그려주고 있네요. 위를 꼬부려서 이돌과 연결을 꾀하고 흙은 호구 쳐서 좀 자세를 잡고 그 다음에 이곳을 눌러가는 진행. 딱 봐도 서로 비슷할 것 같은 진행이죠. 집균형도 잘 맞아 있고 이쪽 모양 키우려는 흙과 견제하려는 베개의 움직임. 아마 다음 순위 이런 데 밀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진행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이라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진행이에요. 이렇게 진행된다면 100이 약간의 우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국 시작했을 때보다 2%가량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취향이 담겨 있는 대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 밀렸는데 왜 취향이냐? 1, 2%는 뭐 한 집도 안 되는 반집도 부족한 차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취향입니다. 지금까지는 두 선수의 포석이 실수가 없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확실히 오유진 선수의 표정이나 행동이 피로감이 있어 보여요. 약간 팔국 둘 때보다는 좀 기대서 대국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뭐 김미리 프로도 그렇겠지만 오유진 선수를 오래 봤으니까 표정이나 이런 것만 봐도 이 선수가 좀 피로감이 있구나. 그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 움직임도 확실히 좀 커졌고요. 이 대국을 승리하게 된다면 바로 또 내일 10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체력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어서 선택을 한 것은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곳을 받아달라. 그럼 밀어가겠다. 그런 의지가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100도 젖혀서 반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행보다는 제가 100이라면 일단 눈 질끈 감고 밀어버릴 것 같아요. 이쪽 꼬부리고 막으면 다시 날려 나오고 이 자리가 워낙 두터운 자리 더구나 이 두 점과의 연결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두고 싶은데요. 중앙 쪽으로 밀어가는 수단이 이제 서로에게 좋은 자리고 100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어쨌든 흑돌은 연결이 좀 끊겼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어깨 짚어갔던 저 돌들이 공격을 좀 많이 당하는 돌인가요? 지금 흑돌이나 백돌 모두 어깨 짚은 모양은 원래 쉽사리 공격당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짚는 수를 과거부터 좀 두어왔던 거고요. 다만 이 두 점의 경우는 주변에 흑돌들이 좀 힘이 좀 있어요.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를 좀 활용할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쪽에 흙의 벽이 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쪽이 막힌다면은 이 두 점은 좀 신경이 쓰일 겁니다. 역시 중앙 쪽에 꼬부리는 자리,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뉘에이코 선수도 신중하네요.
자, 오유진 선수는 우에노 아사미 선수에게 1승, 그리고 뉴에이코 선수에게 6번 만나서 6번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대 전적의 차이가 확실히 명확한데요. 좀 스타일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오유진 선수는 이런 차분한 스타일한테는 좀 더 대처를 잘 하거든요. 바둑 내용은 대부분 치열했던 대국이기 때문에 방심은 좀 금물입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이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위즈잉 선수를 비롯해서 리어 선수, 류민치안 선수에게도 상대 전적이 전부 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대전적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는 1등이겠는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리어 선수가 그나마 이제 위즈잉 선수가 가장 늦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다음 타자는 리어 선수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워낙 루민치안 선수한테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고 루민치안 선수도 굉장히 차분한 기사인데 오유진 선수는 늘 차분한 선수한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가장 까다로워하는 상대가 루이나웨이 구단. 좀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스타일이 좀 약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좀 차분한 스타일한테 정말 잘 두거든요. 그런 만큼 루민치안 선수보다는 리어 선수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몽백카페에서 예선 결승에서 리어 선수가 오유진 선수에게 반집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두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제 8국 저웅희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미리 와서 대기하는 장면을 좀 봤는데 그때 이미 리어 선수도 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리어 선수가 내일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일단 물론 이대국을 이겼을 때 상대이긴 합니다. 지금 두고 있는 바둑에 집중해야죠. 자, 뉴에이코 선수도 역시 중앙 쪽 밀어가면서 두터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흑의 선택지는 좀 두 군데인 것 같아요. 이곳을 막아서 이쪽으로 돌을 가게 한 다음에 이쪽 모양을 키우든가 아니면 반대로 이쪽으로 틀어 막아서 이쪽을 내몰고 뛰어나가면서 이쪽 집을 깨는 전략.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역시 좌변 쪽을 막아갔습니다. 좌변 쪽을 이제 막아간 수가 그쪽 안에서 흑이 안형을 좀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흑이 이 정도를 오거나 이 정도로 오면은 어느 정도 탄력은 있거든요. 다만 100% 완생이라는 보장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잡힐 돌은 아닌데 그래도 좀 안에서 살기보다는 일단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싶거든요. 이 자리도 좋은 자리긴 합니다만 내밀고 나면 전체적인 두터움의 양상 때문에 이 자리는 좀 두고 싶은 자리예요. 그래도 8국보다는 진행이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좀 선택을 빨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둑 자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감명한 일감이 떠오르는 그런 바둑이거든요. 8국 같은 경우에는 저홍희 선수와의 대결 딱 일감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들이 엄청 많았어요. 좀 바둑이 어려웠다는 표현이 딱 맞는 대국이었는데 이번 대국은 지금 여기서 고민한다면은 한 칸 뛰는 거랑 날일자 혹은 안에서 사는 거 뭐 많아봐야 3가지 정도인데 일단 먼저 이쪽에서 사는 걸 지울 것 같고 그러면 이쪽 어떻게 움직여볼까 이 생각만 하면 되거든요. 일감이 너무 뛰는 건데 생각보다 오유진 선수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앙 쪽으로 좀 탈출을 하는 게 흑으로서는 편하게 판을 이끌 수 있을 것 같고요. 날일자로 간다면
끊기는 약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날일자에 대한 수익기를 하고 있다면 역시 끊어졌을 때의 수익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곳이 끊어졌을 때 싸움이 할 만한가? 글쎄요. 저 눈에는 만약에 이렇게 뒤로 계속 밀어야 된다면 별로 내키진 않는데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막으면 큰가요? 이 두 점을 넣게 되면. 그 판단도 좀 어려운데요. 그리고 백 입장에서는 살리고 싶다면 여기를 뛰면 돼요. 젖히는 건 좀 기분 좋지 않긴 한데 다시 잡아두고 이걸 끼우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끊어지기 때문에 흙이 끊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끊는 것도 잘 안 되는데요. 일단 저라면 좀 뛰고 싶습니다. 가장 무난한 수는 한 칸 띄임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 날일자 덮어씌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와 류에이코 선수 두 선수 모두 이제 국내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수들도 국가대표에서 함께 공동 연구하고 있고요. 오유진 선수가 사실 최근에 있던 국가대표 리그전에서 최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중국으로 갔거든요. 일단 좀 컨디션은 괜찮아 보입니다. 컨디션, 그러니까 바둑의 질적이나 바둑을 움직이는 것들은 좋아요. 확실히 좋은데 이제 그 대가가 많은 대국수로 이어지거든요. 지질 않으니까 계속 둘 수밖에 없어요. 바둑의 시합 구조상 토너먼트는 첫 판만 지면 다음 판부터 못 두니까요. 그래서 많이 이기다 보니까 좀 피로감은 좀 누적된 기색은 보이고 반대로 바둑은 더 수준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적인 컨디션과 몸적인 컨디션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할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버텨내면서 승부의 그 감각이 살아있다면 좋은 건데요. 대체로 정상권 기사들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체력적인 피로감이 늘 있어요. 워낙 날카로운 그 승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걸로 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체력의 힘으로 좀 이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오유진 선수는 실전 감각의 힘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중앙 쪽으로 나가는 수단을 분명 검토하고 있을 거고요. 더 좋은 진행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중앙 쪽으로 뛰어나가는 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일감인데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른 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칸 뛰는 수는 그 다음 수를 특별히 고민할 상황이 아니에요. 다음 역시 날일자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날일자 아니면 혹은 좌변 쪽에서 조용히 사는 거. 그게 아니고서는 이 긴 장고는 좀 이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죠. 의외로 이곳에서 장고가 길어지네요. 안영준 해설위원이었으면 진작에 한 칸 뛰셨죠? 네,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띄워놓고 지금 바둑이 근데 내키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뭔가 손이 당연한 자리에서 멈춰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진행이 됐을 때 별로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이제 본인이 쉽게 둬서 나쁘지 않은데 생각하고 있을 리는 별로 없거든요. 물론 더 좋은 수를 찾으려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한 시간이 아주 많지 않은 기전에서 시간을 이렇게 소비를 한다. 그에게는 평범한 진행은 지금 내키지 않는 겁니다. 중앙으로 흙이 한 칸으로 뛰어나가게 된다면 그 이후의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한 칸을 뛴 다음 저는 잘 안 떠오르는데 이쪽으로 씌우는 것도 그렇게 내키지 않고요. 그래서 이 어딘가를 받는 것도
백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좀 뛰고 싶은 거거든요. 다음 백의 수가 잘 안 떠올라서요. 안영준 해설위원은 지금 흙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나쁠 게 별로 없어요. 흙이 잘못 둔 게 없잖아요.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대국자 모두 단단하게 판을 꾸렸습니다. 약한 돌이 없어요. 참 견고하게 판들이 짜였고 결국은 미세한 바둑으로 간다고 봐야겠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요. 자, 3회 대회부터 좀 연승이 시작됐습니다. 김채영 선수 4연승, 그리고 최정 선수 3연승. 그리고 근데 오유진 선수는 이렇게 계속해서 출전을 했는데 연승 기록은 없네요. 오유진 선수가 나왔던 시점이거든요. 오유진 선수는 거의 뭐 제3회 대회 때부터 거의 2장으로 많이 나왔는데 최정 선수 바로 앞이다 보니까 중국의 강자들을 연이어둬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은 이미 우리 팀 선수 연승을 해서 상대 연승할 만한 공간이 없던가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데 이번 대회는 연승할 기회를 좀 얻었거든요. 오히려 한국 선수들 부진을 하면서 연승할 타이밍이 되는데 이번에 좀 이름을 좀 새겼으면 좋겠네요. 김채영 선수와 오정화 선수가 좀 연승 기록이 좀 눈에 띕니다. 오정화 선수는 5회 대회와 7회 대회에서 5연승과 4연승.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네, 또 거기다가 5회 대회, 7회 대회 모두 한국팀이 우승한 만큼 오정화 선수의 연승의 그 순도, 질은 굉장히 높았고요. 또 김채영 선수는 6회 대회 때 연승을 했습니다만 저 대회는 중국한테 우승컵을 뺏긴 대회죠. 자, 이 짝수 대회에서 우승컵을 뺏겼기 때문에 4회 대회 때 김혜민 선수의 5연승이 참 마음 아픕니다. 참 아쉬운 승리들이네요. 이 5연승이 나고 팀이 우승을 못할 줄은 상상을 못했을 텐데요. 그만큼 중국팀에서도 연승이 나왔을 겁니다. 8회 대회도 최정 선수가 3연승을 했지만 마지막 판에서 좀 위징 선수한테 패배를 했거든요. 이번 대회는 오유진 선수가 좀 더 잘해줘서 최정 선수가 안 나오거나 혹은 연승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등판할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3연승 정도만 거둬준다면 최정 선수도 충분히 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가 3연승을 거둔다는 얘기는 최정 선수 역시 한 3연승 정도 하면 되거든요. 3연승, 2연승? 2연승이 되겠네요. 뭐 그 정도면 최정 선수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죠. 근데 안쪽으로 이렇게 된다면 백도 중앙 쪽에서 씌워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둬서 젖혀 이어서 살겠다. 중앙에는 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백도 제 생각이라면 이쪽을 빠져서 내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흑도 중앙 쪽으로 나가야 될 거고요. 네. 그게 좀 더 백 입장에서 나은 게 그냥 어설프게 씌웠다가 살려주면 살기만 한다면요. 집이 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여기 붙이는 뒷맛도 있어서요. 여기가 또 집이 아닙니다. 자, 오유진 선수는 두 칸으로 일단 모양을 갖춥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수법은 아니에요. 이런 곳은 일단 머리를 내미는 게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지금 백이 제가 귀 쪽, 변 쪽으로 두는 수를 추천하긴 했습니다만 막는 수도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일단 실리는 없어지지만 운영하기는 좀 갑갑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 기본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두터운 자리거든요. 일단 안으로 파고든 건 저 일감으로 일단 나가고 싶어요. 묘하게, 애매하게 갈라쳤습니다. 갈라친 건가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이런 식으로 먼저 흙이 뭐 두고 여기나 이쪽으로 정리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바깥으로 내몰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흙이 중앙으로 나와도 여기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큰 집이 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묘한 곳을 침투 혹은 갈라침. 우하귀 쪽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을까요? 우하기 쪽에 대한 압박은 되죠. 역시 백이 다음번에 날일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 다가왔을 때도 이 돌이 뭐 완생은 아니니까요. 충분히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류에이코 선수도 몽백합에 출전했습니다. 한국의 김다영 선수에게 패하면서 이제 김다영 선수도 본선에 진출했고요. 이제 그 대국 내용을 봤을 때도 좀 치열했습니다. 그 대국이 이제 예선 결승이었죠. 그러니까 그 김다영 선수한테 패배한 것도 뭐 아쉽게 패배한 것도 그렇지만 거기까지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좀 강자들을 이기면서 올라왔거든요. 류에이코 선수도 확실히 과거 한국 여자 바둑리그 용병에 왔을 때보다는 성장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AI는 100이 6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안쪽으로 들어간 것이 조금 이상했다. 이렇게 인공지능 절에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여주는 참고도는 이런 진행입니다. 이쪽을 둬놓고 붙여서 두 점을 압박하면 백은 이쪽을 둬서 아마도 다음 수순은 이 흑돌이 살게 될 테고요. 백이 뭐 이쪽을 움직이거나 해서 진행되는 바둑을 예상을 하고 저 정도 승률 기대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초반은 백이 잘 운영하고 있네요. 이렇게 두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고 이제 검토실에서는 박정상 코치와 최정 선수가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검토실에서도 인공지능을 좀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 이제 최정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절의 참고도를 확인을 하려고 자꾸 접속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 최정 선수의 아이디가 알고 계신 거죠? 이제 연구회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선수들이 항상 인공지능을 옆에 두고 연구회를 하니까요. 이제 감각의 일체화겠죠. 인공지능을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의 감각 자체를 인공지능과 맞춘 다음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프로기사들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국가대표실에서는 이제 선수들이 어떠한 변화를 놓고 이제 누가 더 퍼센티지가 높을지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합니다.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감각들이 쌓여서 바둑판에서 담겨져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속기 그리고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은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로 하는데 그때 좀 많이 연습을 해놓은 것이 힘을 발휘하게 되겠죠. 실제로 또 박정환 구단의 연구실, 박정환 구단과 친분이 있는 모 프로기사 얘기에 들으면 이제 바둑을 보는 뭐 연구를 하는데 박정환 구단이 뭐 중반에 이점 정도 두면 되겠지라고 하면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박정환 구단의 감각은 계속 갈고 닦는 거죠. 원래 스타일하고 좀 인공지능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하변 쪽을 이제 다가오니까 한 칸으로 좁게 벌렸습니다. 쪽에 대한 압박이죠. 좁게 벌렸지만 이 자리는 늘 이 두 점에 대한 급소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붙이는 자세가 많이 나오는데 딱 여기 돌이 와 있으면 흙이 여기를 두기가 어렵거든요. 찝어서 끊기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젖히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곳을 막 빠져서 두면 뭐 이 돌이 잡히진 않지만 결국 막혀서 좀 당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 두 점을 압박하기에는
정말 좋은 급소 자리입니다. 류에이코 선수가 좀 까다롭게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을 결정하지 않고 두고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정리가 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곳을 씌울지 이곳을 젖혀 이을지를 좀 결정을 하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이 좀 비슷하게 정리가 됐는데 두텀이 별로 필요가 없다 하면 이곳을 당연히 젖혀 이어서 집으로 좀 이득을 보려는 거고요. 만약에 백이 이쪽에 두텀을 얻었다. 그럼 막아서 중앙을 좀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좀 보류해 두고 있는 겁니다. 오유진 선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중앙 쪽으로 나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을 눌러가고 이런 식으로 씌워가면서 이런 식으로 늘어서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씌워갔네요. 맞춰서 제가 좋아야 될지. 같은 팀에서 함께 하고 계셔서 그런지 감각이 일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 바둑이랑 오유진 선수 바둑은 굉장히 다른 바둑인데요. 역시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이제 오유진 선수가 속해 있는 부안팀의 코치로 있다 보니까 바둑을 좀 자주 보게 되고 오히려 제가 맞추고 있는 거죠. 이제 오유진 선수의 감각에 대국을 많이 지켜보시니까요. 좀 익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여기를 두고 싶은데 오유진 선수는 여기를 고민하는 건 다른 데 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보통의 기사들이라면 중앙 쪽으로 뛰어나왔을 것 같은데 역시 좀 타계에 자신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집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이 바둑은 집이 중요한 바둑이다라고 오유진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데 밑에 두 칸을 벌린 것도 압박은 압박이지만 역시 집을 좀 챙기는 데 의미를 좀 둔 거거든요. 이 바둑에서는 집이 좀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국 역시 두 선수 아주 단단하게 진행을 시키면서 역시 좀 미세한 승부로 가겠죠. 이 바둑은 당장 뭐가 보이진 않는데 한번 전투가 펼쳐질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전투 지역은 없습니다만 필연적으로 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를 젖혀서 나오는 싸움, 이 두 점을 둘러싸는 그런 싸움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두 점을 압박하면서 이쪽으로 번지는 싸움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싸움 없이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서 불이 붙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날짜를 뒀으면 하변 쪽을 날짜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늘릴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늘어서 계속해서 두던 자리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역시 하변 쪽으로 날일자 두는 수 좋은 자리인 거죠. 근데 지금 잘 보다 보니까 두면은 아예 백이 여기 둘 것 같아요. 하변 쪽 백돌은 괜찮은가요? 여기가 씌우기가 마땅치가 않은 게 이렇게 두면요. 이걸 두고 붙여가면은 젖힐 수가 없잖아요. 안쪽으로 치면 끊는 순간 양단수가 생기니까. 네, 차단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만 둬도 자체로 살아있는 모양이고 오히려 되려 이쪽을 끊어가서 이쪽을 자그맣게 살려준 다음에 오히려 더 크게 살자고 할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이곳을 씌워가면은 백이 좀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흙은 여기를 늘어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안정적인 선택이 될 거고요. 조금이라도 무리스럽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유진 선수는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류에이코 선수가 굉장히 몸을 앞으로 당겨서 수를 읽고 있거든요.
백이 하변 쪽에 한 칸으로 압박을 하니까 오유진 선수가 중앙 쪽으로 나를자로 하나 교환을 시켜놓고요. 여기를 백이 지금 받은 장면이죠. 그러면 흑의 다음 수는 아마도 이곳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자리 같고요. 하변 쪽 씌워가는 자리도 좋은 자리였지만 일단 참아뒀습니다. 씌어갔다가 백이 오히려 반발을 지금 둔 자리로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받아준다면 그때 씌어갈 겁니다. 그래야 백의 반발이 없어진 채로 이쪽으로 좀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칸을 뛰었는데요. 역시 여기서 좀 뉴에이코 선수의 기풍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 날일자도 가능했거든요. 날일자의 경우는 다음번에 이쪽을 압박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는 수였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멀리 떨어진 수를 선택을 하면서 안정감 있게 이 바둑을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지켰고요.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간다면 역시 장기전인데요. 어디선가는 전투를 만들어내는 쪽이 오유진 선수 입장에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유진 선수가 후반전이 강하기도 하지만 전투력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에요. 뉴에이코 선수랑 비교한다면 확실히 전투력이 강한 기사인데요.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뉴에이코 선수도 전체적으로 좀 균형이 잡힌 기풍이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랑 좀 비슷한 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차분하고 뭐 큰 무리하지 않는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전투력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라든가 세계대회 커리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금 백이 여기를 젖혀가면은 일단 축은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축이죠? 이걸 나와 끊었을 때 이 축은 여기가 딱 축머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와 끊는 건 안 되니까 막아야 되는데 이걸 단수 치면 좀 기분이 나쁘네요. 만약 한 점을 이어주게 된다면요? 이거까지 끊어가고요. 나와 끊으면은 그냥 여기를 끊어도 돼요. 아니면 똘이 좀 위험하군요. 여기를 이으면 더 곤란하겠네요. 여기를 단수 치거나 들거나 다 안 되거든요. 이것도 젖혀놓고 이쪽을 끊으면 수상전이 잘 안 되죠. 이거는 흙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귀 쪽으로 젖혔을 때 한 점을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조금 피해가 있겠는데요. 일단 붙인 수는 이 젖힌 수를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백이 젖혀온다면 행마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그냥 이어준 것은 조금 느슨하겠습니다. 이렇게 둔다면 흑도 귀 쪽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켜둔다면은 이거와 비교했을 때 그냥 여기를 젖히고 단수 쳤는데 손 뺀 꼴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셈이 되니까요. 확실히 백이 이득이죠, 저 모양은. 일단 유에이코 선수가 칼을 뽑지 않으면서 흑도 나쁘지 않게 우아 쪽을 정리를 했고요. 진짜 차분하네요.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어. 약간 백이 조금 떨어졌죠. 역시 이곳에서 처리가 젖히는 수가 있었는데 못 둔 거.
그래 빠진 것도 조금 이상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참고도는 여기를 흙이 젖히고 날일자를 씌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려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53대 46인 건데요. 여기를 흙이 두면 단수 치고 나가고 근데 이 진행은 100이 안 되거든요. 100이 잡힌 건가요? 네, 100은 잡혔어요. 그러면 일단 젖혀야 된다는 얘기네요. 빠진 거는 근데 좀 이상하긴 이상한 것 같아요. 차라리 둘 거면 이쪽에 젖혀 있는 쪽이 더 집으로 클 것 같은데 좌변 쪽을 젖혀 이었다면 흙이 좌변의 흙돌들을 좀 보강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젖혀 있는다는 얘기는 나오라는 얘기고요. 나오면 같이 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돌이 또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이쪽 100을 또 지키면 되거든요. 그럼 집. 그러니까 집으로 100이 나쁘지 않고 덤이 있기 때문에 100이 안 나쁜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빠진 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좌변 쪽을 두었다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서 백돌들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흙이 선수를 잡았습니다. 하변 쪽을 씌워갔어요. 일단 중앙 쪽에 흙의 발언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사표시고요. 100으로 하여금 지켜라. 확실히 지금 100이 우상 쪽에 빠지면서 흙한테 좀 선택권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100이 먼저 두면서 100이 원하는 진행을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반대로 좀 뭐 집으로는 큰 자리지만 급하지 않은 자리를 두면서 주도권을 알아서 흙이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좀 넘겨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침착한 기풍을 가진 기사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뭔가 선택권을 넘겨주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한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경우가 흔하고요. 반대로 그걸 참고 기다리면서 때를 만드는 것도 침착한 기사들의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역시 하변 쪽 돌도 한 칸으로 지켰습니다. 오, 칼을 좀 뽑았어요. 그리고 이수의 의미를 살리려는 것도 있습니다. 100은 나오는 게 일단 일감인데요. 자연스럽게 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0이라면 일단 이건 안 두거든요. 상대 너무 원하는 거잖아요. 안영준 해설위원이라면 일단 뭐 붙여보는 거 떠오르거든요. 제가 그곳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역시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어디 둘지 미리 아시는 것 같은데 이걸 젖히고 여기를 늘면은 흙에 늘었을 때 끊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여기를 붙였을 때 백액마가 좀 어렵거든요. 잡긴 잡지만 이곳을 당하는 순간 피해가 더 크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수익기를 좀 더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늘어가면서 싸움을 유지할 것 같아요. 밀어가는 자리가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끊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이 자리가 급소기 때문에 흙은 다시 와야 되거든요. 백이 그곳을 결정지어주지 않는 이유는 중앙 쪽에 흙의 차단을 노리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굳이 밀어줘서 흙을 연결시켜줄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고 여전히 이것을 붙이는 건 젖힐 수가 있거든요. 이걸 두는 건 단수치고 이걸 두고 이걸 붙여야 될지 아니면 붙이고 그냥 이렇게 둬야 되나요? 중앙 쪽에 좀 힘이 생기면은 만약에 넘어가는 것은 집으로 굉장히 큰데 이수의 단점은 여기를 두고 막는 게 선수가 되면은 집은 많이 벌었죠. 근데 이걸 젖히면 이쪽에 벽이 생겨서 두 점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밀어주고 싶은 자리는 아니에요. 밀어준다면 흙은 응수하기 조금은 편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백도 변화를 구하고 싶은 장면인데 밀었습니다. 왜 제가 바둑을 20몇 년간 두면서 반발해본 적이 아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상대가 원하는 건 별로 해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해줍니다. 물론 그걸 바둑이 나빠졌다 혹은 큰 실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왠지 상대가 좀 편하게 느낀다는 것은 나한테 마이너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면 좀 시간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상대 입장에서 좀 거슬리죠. 계속 내가 싫어하는 걸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흑의 의도는 이곳을 좀 내몰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정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쪽도 지켜졌고요. 이제 다시 우변 쪽에 105점, 6점이죠.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곳을 씌워가는 것은 이곳을 붙여가는 것이 강력합니다. 포위가 잘 되는 상황은 아니군요. 반대로 잡히는 모양이죠. 근데 여기를 둘 거면 애초에 이걸로 차라리 이쪽이 낫지 않았을까. 역시 우상 쪽에 들어간 수는 약간 느슨한 수가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냥 마늘모로 나온 것보다는 이 수가 좀 더 나아 보이네요. 그냥 마늘모로 나왔다면은 여기를 흑이 눌러가면서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죠. 백이 마늘모로 나온다면 눌러가면서 좀 흑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자세였거든요. 그럼 또 쫓겨나가야 되고 그래도 마늘모로 둔 수는 조금 버틴 수입니다. 사실 흐름이 서로 어려운 흐름 같았는데 지금은 흑이 백도를 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상변 쪽에 처음에 어깨 짚었던 2점 연결이 오른쪽에서는 이제 거의 끊겼거든요. 일단 저 2점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역시 이 자리는 집으로도 큰 자리가 아니에요. 백에 뛰어도 다시 뭐 안 받겠지만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많아야 10집 정도 깬 겁니다. 근데 지금 흑이 먼저 이곳을 침투하면서 주도권을 잡은 가치는 10집 정도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가 아직 백이 못 뒀습니다. 흑이 이곳을 젖혀있기만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젖혀있으면 여기 맛이 신경이 쓰여서 무슨 얘기냐면 이곳이 흑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백은 여기가 좀 신경 쓰니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여기가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갈라간 다음에 이런 데 침투하면 굉장히 찜찜합니다. 막 밑으로 받으면 나오는 순간 이것도 때 끊기는 수가 너무 강력하고요. 맛이 좀 나쁘네요. 그리고 이어주자니 맞고 움직였을 때 대처가 만만치가 않아요. 즉 여기서 한번 느슨한 수를 두니까 판 전체의 주도권 자체가 흑 쪽으로 확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제 그 수를 착수했을 때는 확실하게 판단이 안 됐었는데 점점 두어가면서 본인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답하겠죠, 조금은. 그리고 그 수가 이상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미 조금 잘못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백의 행만은 좀 방향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현장 화면으로 그 투구 둘이 왜 가죠? 자연스럽게 우변에 6점 포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거의 여기를 둬달라는 얘긴데요. 이렇게 막히면 중앙이 왜 갑자기 흙이 두터워집니까? 분명 이걸 두면 살긴 하죠. 사는데 아시다시피 바둑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웬만하면 좋지 않다는 사실을요. 어느덧 중앙 쪽이 튼튼해졌습니다. 이제 이 넉점도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리고 집으로 세봐도 백이 많은 바둑이 아닙니다. 왜냐면 흑이 애초부터 이 두 칸을 두면서 좀 더 집에 좀 중점을 맞추는 수법들을 도왔거든요. 집이 흑도 제법 있어요. 여기도 한두어 집은 가능하고 20집 정도 됩니다. 25에
35은 최소한 확정가예요. 100은 여기가 10집, 15집, 25집. 즉 여기서 거의 집이 안 나면은 흙이 안 나쁘다는 얘기인데 흙이 먼저 가면은 뭐 거의 안 내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선수를 잡고 여기 막으면은 이 집만큼 또 집이 늘어납니다. 이 두 텀은 세지도 않았어요. 확실히 흐름은 흙 쪽으로 좀 흘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밀고서 호구 자리를 둔 수. 사실 그쪽으로 진출을 했을 때 백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이쪽으로 나가면서 원하는 건 하나예요. 이거와의 연결. 근데 심지어 여기가 두터워지면 연결도 아직 안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둬도 차단이 가능한 자리거든요. 지금이야 여기가 얇으니까 불가능하지만 자체로는 연결이 안 되는 자리입니다. 흙이 요 일대를 먼저 둬서 두터워지면 여기 또 자연스럽게 차단되는 거거든요. 먼저 이쪽부터 압박을 한 다음에 이곳을 선수로 살고 그 다음에 또 젖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둑은 흙이 혼자 다 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흙이 두는 자리들이 다 선수로 처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로 보이지도 않아요. 백의 실착이 연달아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 오유진 선수도 백이 지금 늘어간 수, 좋지 않은 수라는 걸 알 거예요. 속으로는 이게 무슨 수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세를 고쳐앉는 것은 이제 쉬워서 정리하는 것보다 더 강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생각을 하다가 쉬울 것 같아요. 날일자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모양을 갖출 때 안성맞춤인 자리거든요.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뭐 건너 붙이는 수일기를 좀 하겠죠. 이 모양 여기를 두고 여기를 늘어도 별다른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살아버리면 또 지켜야 되니까 이 수일기를 좀 하고 있겠네요. 건너 붙였을 때 끊지 않고 느는 수 라든가 혹은 이곳을 치받는 수. 치받는 수가 좀 더 제격인가요? 중앙 쪽으로 막아가는 수는 어떨까요? 여기요. 이건 두텁긴 한데 좀 아쉬운 것이 넘어가거든요. 집으로 약간 손해를 볼 수 있겠군요. 여기가 그래도 넘어가면 그래도 제법 집이 되는 자리니까 안 넘겨주면서 안에서 살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 변화들을 수일기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드는 건 일단 백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오유진 선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둬야 내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대국을 하다가 상대가 실착을 뒀을 때 이제 그게 실착이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깨닫고 이제 응징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감적으로는 이상한데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줘야 이게 어떻게 두어야 내가 좋아질까?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제 선수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중 하나가 분명 상대가 잘못 두는 거를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응징을 못할 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가장 답답한 순간이에요. 이상한 것 같은데 왜 내 수가 안 되지?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수를 못 보고 있거나 내가 잘못 판단했거나. 근데 보통은 잘못 판단했더라고요. 다시 인공지능에 확인을 한다거나 복기를 해보면 그 상황 자체가 본인이 좋지 않은 상황일 때도 있어요. 사실 좀 잘 안 되는 변화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직감적인 부분이 좀 잘못 작용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형세 5판을 했을 때도 같은 맥락이고요. 처음부터 계속 좋았는데 왜 내가 둘 자리가 없지? 이런 느낌 받을 때도 있고요. 또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마음가짐이 착수를 하는데 좀 영향을 줄 때도 있고요. 바둑이 이제는 만만치 않아졌는데 그래도 좋겠지? 아까 좋았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악영향을 미칠 때가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유에이코 선수가 늘어간 수, 저 수는 확실히 좀 실착이고요. 오유진 선수는 우변 쪽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유에이코 선수가 우변 쪽에서 주는 여러 수가 다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여기를 젖혀가지 않고 이은 수도 그렇고요. 이곳을 빠진 수도 그렇고 마늘모, 그나마 마늘모는 조금 나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곳을 밀어간 것들도 다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실수를 많이 범했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좀 종합되면서 확실히 흙이 편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둑은 확실히 흙이 편합니다. 대국 시작한 지 1시간 40분가량 지났습니다. 두 선수도 이제 초읽기 슬슬 생각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뇌에코 선수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거나 초읽기에 몰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 쪽에 꼬부릴 때도 약간의 고민이 있었고요. 사실 우상 쪽에 늘어가는 수도 빠르게 착수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뇌에코 선수가 착점한 것 중에 빨리 든 수는 별로 없었어요. 좀 대체로 신중하게 두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유진 선수보다는 좀 시간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유진 선수의 손짓은 둘려다가 잠깐 망설인 거거든요. 시간이 아주 많지 않은 바둑일 때 저런 동작들이 많이 나와요. 아, 둬버릴까?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머뭇거리고 시간이 아주 많은 바둑이면 아예 그 동작조차도 안 나오거든요. 자, 일감은 역시 날일자의 자리 오유진 선수도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좀 얇다고 판단을 했는지 약간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강수는 여기에요. 아예 잡으러 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 마늘모가 워낙 급소자리라 여기는 건너붙여서 오히려 차단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도리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곳을 두고 싶은 자리인데 하변 쪽으로 손이 갔습니다. 어? 응수타진인가요? 왜죠? 왜 느닷없이 하변 백돌의 연결 확실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둬달라는 것 같아요. 여기를 끼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두어달라. 그리고 도망가달라. 근데 이건 욕심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두고 아예 여기까지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씌웠을 때 이쪽 움직이는 맛이 좀 찜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뒀는데 제가 백이면 그냥 일단 나옵니다. 여기 끼우는 거는요. 뒷맛이 깔끔하게 잡히는 모양이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까지 잡으러 오면 여기를 뭐 젖히고 맛이 좀 나쁜데요. 이건 뭐 바로 연결이죠. 또 약점이 있으니까요. 이 수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언제라도 그렇게 두고 싶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 수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원래 여기를 둘 때는 백이 여기를 침투하는 게 싫을 때여야 돼요. 여기를 침투하는 것이 싫어서 두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바둑에서는 여기가 별로 싫지가 않아요. 왜냐면 좀 살려줘도 되는 모양이거든요. 위로 막아도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치받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지금 이 수는 좋은 수 아닙니다. 오유진 선수가
이 와중에서 첫 번째 실수를 둔 것 같아요. 이 수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50대 50 하변 쪽을 이제 백이 입구자를 가니까 승률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진행이 이 진행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참고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 교환은 누가 봐도 흑이 득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건 이상했습니다. 여전히 흑은 쉬었어야 돼요. 우변 쪽은 똑같이 진행이 된 채로 하변에 치받아 있는 교환만 없는 상황이 원래는 정상적인 진행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진행은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승부는 다시 5대 5의 상황입니다. 일단 넘어갔고요. 이 자리가 기분 나쁜 것은 역시 다음번에 붙였을 때 여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이런데 끼워봐야 여길 두고 여길 두는 순간 여기 뚫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뚫릴 수가 없고요. 잘 안 됩니다. 붙이게 된다면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이게 이 교환이 돼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수는 이상합니다. 끼우는 게 신경이 두 선수는 모두 쓰였던 모양인데 이거 크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수는 또 흑 입장에서 괜찮습니다. 그나마 이 교환은 받아내서 다행이에요. 흑도 탄탄하게 중앙 쪽 네, 그러고도 나오면은 연결을 했어요. 그러고도 나오면은 왜 이렇게 신경이 쓰입니까? 사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의 하변 쪽 치받아져 있는 수를 둔 거거든요. 아, 그쵸. 아니, 원래 저도 이거랑 크게 다르게 둘 게 없었던 모양인데 하변 쪽 치받아져 있는 수는 사실 그 돌이 없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할 게 없는데 이 수는 이상했어요. 지금 오유진 선수도 고개를 살짝 저으면서 좀 후회하는 기색을 보였고요. 지금 뉴에이코 선수의 착점 속도를 봤을 때는 거의 초읽기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하변 쪽이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백은 우변 쪽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이제 현지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유진 선수도 5분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뉴에이코 선수가 시간이 오히려 있는데도 빨리 두고 있는 거네요.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45분 정도. 오히려 뉴에이코 선수가 시간이 더 많은 거거든요. 오히려 더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모로 나온 자리 너무 좋아요. 자, 그 자리를 백이 두고 나니까 흙이 좀 엷은 것 같아요. 이러면 흑도 아예 저길 손대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공격하는 거죠. 네. 아예 이도를 전체로 압박해서 일단 먼저 선 공격을 한 다음에 후에 이도를 살리는 걸로 가야지 여기부터 손대다가 백돌이 나오게 되면 아까 백이 몰렸던 상황, 역상황이 됩니다. 오히려 백이 중앙에 두터워진 채 이쪽을 지키는 흐름이 되면 안 돼요. 흑은 이 타이밍에 공격을 가야 됩니다. 나는 여기 붙이는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 아닙니까? 일단 이쪽을 비집고 나가야 돼요. 하변 날일자는 사실 눈에 들어오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곳을 두기 위해서 하변 쪽 흑이 치받는 수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도 그 자리 놓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돌이었는데 이 돌의 가치를 살리지 못한다면은 더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고요. 아, 그런 의미에서 백이 이걸로
먼저 끊어서 물어봤다면 더 머리가 아플 뻔했습니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은 백이 끊으면 이렇게 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없으면 이렇게 두면 백이 여기를 붙여버리니까. 우변 쪽에 두 점을 잡는 수단이 남았기 때문에 굳이 시- 한 수를 더 갈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씌우는 게 이걸로 생각보다는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흙은 이어야 됩니다.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와도 이쪽 전투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연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이 공세로 전환을 했을 때 같이 나오면서 여전히 있는 걸 노리는 방법이 있어요. 흙도 이 6점이 신경 쓰여서 강하게 싸울 수가 없거든요. 확실히 오유진 선수가 좀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날일자는 둬야 돼요. 이렇게 두면 당장 끊어가는 건 쉽지가 않긴 합니다. 이걸 두고 이건 끊어갈 수는 있나요? 이걸 늘고 이것을 끊을 때 나와 끊는 싸움은 잘 안 되죠. 이 싸움은 그래도 백이 되는 모양인데요. 그래도 일단 날일자는 둬놔야 돼요. 최소한 이 교환은 해놔야 됩니다. 이 자체로 흙이 이득이에요. 해놓지 않으면 붙여서 막히니까요. 네, 지금은 나와서 끊는 정도니까. 어쨌든 조금 더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한 점 버리더라도 이게 좀 이득입니다. 네, 하변 날일자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 자리라도 둬서 다행입니다. 백은 뭐 마늘모로 나오는 거 외에는 다른 수는 잘 안 보이거든요. 한 칸으로 뛰어나갈 수는 없는 자리죠. 그렇죠. 한 칸으로 뛰어나오는 게 딱 크게 그리는 그림이죠. 이걸 둬서 딱 나와 끊는 순간 바로 이 돌이 위험해지는.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여기 끊어지는 약점과 한 점을 잡는 것이 맛보기고요. 조금씩 바둑판이 어지러워집니다.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 흙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바둑은 아닙니다. 자, 일단 흑도 하변 쪽을 나오면서 백돌 공격하고 있고요. 지금 상변 쪽에 2점, 그리고 우변 쪽에 흑 3점과 백 7점, 그리고 하변 쪽에 6점. 전부 다 완벽한 돌들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 못지않게 거의 못 살아있는 돌들, 이 돌, 심지어 여기 끊어지는 맛, 여기 이 엉킨 미생마들의 전투에 따라서 이 바둑이 결정이 될 겁니다. 저 자리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유불리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점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몰리기 직전이거든요. 안쪽에서 사는 수단을 택합니다. 왜 안 뒀을까요? 자, 오유진 선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유에코 선수는 안전하게 자세를 잡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리고 타개를 하는 데는 이 자리가 급소인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안영준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중앙 쪽 입구자를 두게 되면 거의 연결이었잖아요. 네. 연결 대신 안에서 사는 쪽이 집으로 득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자리가 정말 슬픈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는 아까부터 있으나 없으나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수는 슬퍼지는 거예요. 가치를 자꾸 잃고 있거든요. 급소를 일단 갔어요. 일단 100은 이곳을 찌를 겁니다. 근데 흑이 어디까지 압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두고 단수 치고 끊는 거는 집으로 별 볼 일이 없고, 여기까지 호구 치면 못 살아 있기는 한데 또 있는 자세가 나쁘지가 않고, 여기는 돌이 왜 있을까요? 참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입니다. 네, 백도 일단 찔러 갑니다. 백돌이 그렇게 위험한 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거의 살아있는 모양에 가까운데요. 근데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겠죠. 뭔가 가둘 방법이 만만치가 않네요. 여기가 쉽게 잡히는 모양 같지는 않거든요. 겨우 이 정도로 내몰아야 될까요? 여기를 둬놓지 않고요. 여기를 두면 다시 여기를 둬서, 이제는 이거 정도는 끊을 수가 있거든요. 나와 끊는 것은 지금은 좀 자충이 차서 이쪽에 찝는 수가 가능합니다. 들여다보는 수가 연결을 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곳을 밀고요. 뒀네요. 둘 것 같아요. 여길 두고 단수 치고 호구 쳐서, 물론 이게 패 모양이긴 한데요. 흑도 함부로 못 들어가면 백도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흑돌들이 두터워진다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팩감들이 언제든지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도 좀 신경이 쓰이긴 할 겁니다. AI는 100이 63%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시 좀 하변 쪽에서의 행마들이 실속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진행은 여기까지 아예 해버리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이렇게 두고 가둬서 흑의 승률 한 40%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진짜 두고 이 자리는 후회가 될 겁니다. 자, 일단 흑은 내친 걸음입니다. 지금은 절에가 보여줬던 참고도대로 두는 게 제일 낫겠네요. 들여다보는 자리까지 선수 교환시켰고요. 여기서 이제 중앙 쪽을 찔러가는 것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여기요. 여기는 일단 흑은 단수를 하나 쳐놓긴 해야 되잖아요. 이건 악수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일단 살았을 때 100이 집으로 제법 5집 이상 만들었고요. 또 여기가 집으로 별 볼 일 없거든요. 사실 그곳을 흑이 관통을 하긴 했지만 집으로 이득 본 것이 없다면 가치가 없는 자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와 이 교환이 없다면은 뭐 뚫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의미가 없죠. 여기서는 단수 치고 호구 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수 치고 호구 쳐서 일단 내몰거나 단수만 쳐놓고 손을 뺄 수는 있겠네요. 당장 100이 끊어먹진 않을 테니까요. 이제 하변 쪽이 흑도 역시 100을 바깥쪽으로 몰아내고 있고요. 우변 쪽의 흑돌들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흑이 우변을 먼저 두게 될 텐데요. 우변 쪽의 석점을 어떤 식으로 살리는 흐름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금은 다시 또 압박을 하다 보니까 여기 끊는 게 좀 신경 쓰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7점은 원래도 살아있지만 더더욱 튼튼해진 느낌이고요. 지금 중앙 쪽으로 흙이 씌워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기인가요? 붙여서 자세를 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결국 포위가 쉽게 되는 자리는 아니군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자체로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 되고요. 뭐 이 6점이 잡힐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이 나가다 보면 이쪽에 대한 좀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내키는 진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유진 선수는 씌워가는 것이 아니라 한 칸으로 백돌의 연결만 끊습니다. 의도는 그런 거죠. 나가면 뭐 이런 데를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흙이 막히면은 패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저쪽에 악수를 가동하더라도 일단 가둬놓겠다. 이쪽 바꿔치기는 할만하고 패로 바꿔치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다 잡게 되면 70찌가량. 이건 바꿔치기는 오히려 100이 원하겠네요. 그러면 내려갔을 때도 더 밀어가는 건 좀 위험합니다. 흙이 그냥 중앙 쪽을 붙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붙이면은 이곳을 두는 순간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살려주기는 약간 아쉽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근데 흐름이 영 좋지가 않아요. 분명 하변에 이제 흙이 치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흐름이었는데 역시 좀 한 번의 실수, 흙이 계속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유진 선수의 표정도 좀 더 심각해진 게 지금 바둑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밑으로 호구 쳐서 저렇게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상황일 때 잘 안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오유진 선수는 이제 이번 황룡사 2차전 계속해서 중국에서 좀 대국을 진행하고요. 만약 탈락을 하더라도 최정 선수를 계속해서 응원할 겁니다. 그리고 대국이 끝나면 을조리그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백은 왜 중앙으로 그냥 안 나가죠? 그러니까 안에서 사는 것도 이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좀 달라요. 왜냐면 지금은 이쪽으로 밀어서 버텼을 때 이런 식으로 사는 거라면 이거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백이 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중앙 쪽으로 진출은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여기가 아까는 이런 식으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순서가 좀 틀려졌거든요. 이젠 여기를 먼저 두면은 여기를 밀진 않겠죠, 흙이. 일단 악수를 안 하게 되니까요. 흙은 오히려 이런 쪽으로 밀고 들어갈 겁니다. 중앙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부터 두 선수가 진출을 안 합니다. 네, 서로의 의도가 그렇게 쉽게 판단이 잘 안 되는데요. 자, 일단 중앙 쪽 젖혀서 흙도 막아갑니다. 중앙이 튼튼해진다면 우변 쪽 전투할 때도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변을 이어서 살리든 이런 식으로 살리든 이 한 점까지 살리는데 가능해집니다. 중앙이 좀 두터워지기 때문에 싸움이 좀 더 나쁘지 않게 할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쪽이 두터워진다는 얘기는 여기도 좀 압박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리적으로 이 열궁들을 다 커버할 수만 있다면 흑도 할만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백이 편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려운 바둑인 거는 맞는데 일단 중앙 쪽이 튼튼해지면서 우변 쪽의 백돌도 약간은 부담이 되거든요. 네, 막아가죠. 지금 그래도 백이 좀 실수를 해줘서 원래 느꼈던 수준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돌을 선택하라면 백을 잡고 싶은 장면이긴 하거든요. 지금 서로 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집이 세기가 좀 막막한데요. 일단 여기는 10집, 여기는 한 서너 집, 거기다가 여기도 서너 집 합치면은 40집 정도 네, 됩니다. 40집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백은 여기가 12집, 22, 30, 32, 35은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에서 흙이 두터워야 되는데 두텁다는 인상은 아니네요. 일단 백은 안쪽에서 살았습니다. 그 수도 지금 두는 게 맞나요? 왜냐면 중앙 쪽에 백이 뭔가를 두게 되면은 여기 약점이 생기는데 지금은 집으로는 좀 손해지만 흙이 여기를 두면 백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앙이 좀 깔끔해졌죠? 지금 타이밍에 왜 젖힌 게 그럴 거면 애초에 여기를 두지 말고 젖혔어야죠. 오히려 스스로 막힌 꼴이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흙은 더 건드리지 말고 우변 둬야 됩니다. 우변이 만약에 백이 먼저 여기를 둬서 이 한 점을 한 점을 잡으면서 집이 되는 순간 집 균형은 절대 못 맞춥니다. 지금 좌변 쪽의 백돌들이요. 그 사이 간격으로 들어갈 순 없나요? 그쪽도 좀 노려볼 수가 있죠. 근데 오진 선수는 여기까지 두라는 거네요, 지금. 여기를 두면 그때 여기를 주겠다는 거네요. 백이 안 받지 않을까요? 이거까지 받으면 저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받아준다면 여기 노릴 수가 있죠. 백이 중앙 쪽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훅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하변 쪽을 흙이 막아가니까 백이 중앙 쪽으로 호구로 받은 상황이고요. 여전히 완생의 형태는 아닙니다. 확실히 이쪽으로 마늘 묻은 거는 실수인 것 같아요. 또다시 찝히면 완생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백이 먼저 찝고 뒀어야 되는 건가요? 여기를 먼저 치받고 근데 아마도 이게 싫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건 늘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밀어준다면은 그때는 아예 패로 버티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지금 여기를 두고 미니까 이제 와서 백이 뒤로 받기에는 그래도 뒤로 받아야 되나요? 여기가 이렇게까지 다 해줘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선수라 근데 그래도 백은 이렇게 둬야겠네요. 애초부터 여기를 붙인 수부터 뭔가 백의 행마가 좀 어긋나기 시작한 느낌이거든요. 오이진 선수한테는 기회가 왔습니다. 백이 다시 중앙 쪽으로 두면서 이제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좌변이 문제예요. 흑돌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 뭔가 침투해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간격이 4칸이기 때문에 그 사이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득을 봐야 합니다. 뭘 안 하면 안 돼요. 네, 그 자리 갔어요. 여기서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여기서 선수로 이득을 보지 못하면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중앙 쪽이 좀 무너지면서 열분도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이득을 봐야 됩니다.
류이코 선수도 일단 차단했고요. 흑도 뛰어나오면서 이제는 백은 일단 여기를 안 붙였어요. 이런 모양은 여기를 만약에 붙여서 끊었다면은 이래놓고 다시 또 근데 모양이 너무 나쁘네요. 이거는 백이 일단은 머리 아픈데요. 네, 일단 위험해 보이죠. 정확한 수익이 되는 타이밍은 절대 아니거든요. 자, 두 선수 모두 이제 초읽기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야 하고요. 류이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실수가 나온다면 그대로 승부는 끝이 결정될 나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부담이 큰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흑 같은 경우에는 타협점을 찾아낼 수가 있지만 백은 여기서 실패하면 전멸이거든요. 그쵸. 붙여가는 것은 여기를 막았을 때 일단 이쪽 끊어지는 걸 좀 대비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갑자기 좀 불이 붙었는데요. 계속해서 차분하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좌변 쪽을 급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읽기에 몰리는 그 시점 두 선수한테 있어서는 오유진 선수가 여기가 몰릴 타이밍이었고요. 요 언저리가 류에이코 선수가 몰릴 타이밍이었거든요. 혹시 좀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좀 실수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시간이 갑자기 없어지는 기분을 봤거든요. 거길 이걸 막으면 여기를 두는 게 되나요? 이걸 두고요. 이걸 끊었을 때 있는 싸움. 이걸 젖히는 건 안 됨. 젖히나요? 이걸 두고 뒤에서 메우는 수법으로. 이거는 촉촉수로 백이 한 수 빠릅니다. 네, 다 두텁게 막았기 때문에 두텁게 막아서도 이 5점 그대로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됩니다. 바로 미는 수는 안 돼요. 자, 일단 좌변 쪽을 띄었다는 것은 오유진 선수도 준비하고 있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이코 선수는 지금 연장책을 쓰죠. 백도 이 정도로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또 이걸 두고 이걸 둘 때 끊고 이걸 둘 때 빠지면 이거는 백이 잡힌 모양이죠? 이걸 둬도 이으면 아까와 다르게 수가 더 짧습니다. 이거는 수 차이가 납니다. 이거 여기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으면 여기를 찝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를 두고 단수 칠 때요. 나갔을 때 이거는 나와 끊어서 뒤로 잡히고요. 이게 싫어서 먼저 들여다보면요. 여기를 있습니다. 여기를 둬도 뒤로 단수 치는 순간 전멸이죠. 하나 집어놓은 수 덕분에 흑이 전부 연결이 가능하군요. 흑이 70%가량 우세를 점치고 있고요. 지금 이 말은 좌변 쪽 들어가는 수단 완벽하게 통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죠? 좌변 쪽에서 뭔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면 저렇게 참고도 나올 수가 없죠. 승률 기대치가. 오유진 선수가 뭔가 하변 쪽에서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류에이코 선수도 같이 흔들리면서 기회가 왔어요. 네, 역시 찝어갑니다. 그 자리 찝어가면서 백도 심각해졌습니다. 만약에 양분된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큰일이 아니라 그냥 잡혀서 끝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실수가 용납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승부가 끝나는 상황이에요. 네, 단수 치면서 오유진 선수는 아까 보여주셨던 참고도 그대로 밟아갑니다. 이거 제가 못 본 수가 없다면은
여길 뒀을 때 먼저 들여다보나요? 안 되죠. 어차피 이걸 끼워가는 거는 어차피 잘 안 되니까요. 뒤로 치면 돼요. 이거 여기만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패로 버틸 수도 있는 모양이고요. 좌상 쪽 팩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저쪽 쓸 수 있죠. 거의 외길 수순처럼 보여졌는데, 네, 그 자리 뒀어요. 백이 여기서 어떻게 둔다는 건지 저는 판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류이코 선수가 좀 갑자기 무너지네요. 이거 안 되거든요. 백이 안 됩니다. 그에게는 승기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여길 둬도 여길 두고요. 끊으면 뒤로 단수 치면요. 이걸 둘 때 이어요. 여길 두면 끊어서 다 잡혔고요. 이거는 됐어요. 이거는 오유진 선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갑자기 승부가 거의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바둑을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승부 쉽게 날 바둑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백이 2일 때에서 타개가 너무 이상했어요. 심지어 밑에 패가 있는데도 이렇게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이거 치받고 살았으면 되는데 여길 둬서 미는 타이밍을 줬고요. 이쪽을 침투하니까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백도 나를 읽잖아 이런 걸로 먼저 이런 데를 좀 들여다보는 타이밍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오유진 선수가 실수할 때가 별로 없죠. 그럼 백의 최선은 일단 뭐 이런 걸 두고 여기를 뭐 둬서 받게 한 다음에 이거 또 뛰는 게 조금 더 득이겠네요. 혹시 지금 중앙 쪽에 끼워가는 수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요. 뒤로 이으면 무사하군요. 여기를 이어도 끊으면 안 되고요. 여기를 둬서 끊어봐야 이쪽 끊으면 이거 미는 것도 됩니다. 여기를 둘 때 찝어서 다 잡았어요. 그렇다면은 백이 전부 다 잡힌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살려면은 요 정도는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사는 게 아니죠. 여기 교환은 돼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까지 돼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를 끊으면 위쪽을 잡습니다. 이거 뭐 막아놓고 손빼도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이게 잡히고 개가가 될까요? 분명 좌변 쪽은 백집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흙이 잡았습니다. 지금 돌을 거둔 것 같죠? 네. 이거는 진짜 느닷없는 횡재인데요. 너무 갑자기 끝났어요. 좌변 쪽에서 오유진 선수가 정말 무서운 힘을 보여줬습니다. 네, 돌을 거뒀죠. 사는 과정을 지금 짚어보고 있어요. 역시 그 부분을 좀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방금 오유진 선수가 짚었던 수는 치받는 수였습니다. 본인이 실수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확실히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자기 승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류이코 선수도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저희도 좀 어안이 벙벙한데 당사자는 더 황당할 것 같아요. 류이코 선수 그래도 좋은 내용으로 버텨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역시 전투력이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그 수일기 힘에서 또 초일기가 몰린 타이밍에 급격히 무너지면서 좀 승리를 넘겨줬고요. 자, 방금 이제 손짓으로 누가 줬냐고 물어봤고요. 오유진 선수는 역시 본인이 후반전이 강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투력이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했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8국을 너무 오랫동안 둬서 지쳐 있었을 텐데 이번 9국이 생각보다 금방 끝나면서 체력을 조금 세이브할 수 네, 있어요. 이제 다음 때부터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빨리 끝났기 때문에 더 소중한 승리로 느껴집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오유진 선수가 100도를 하나 들면서 이제 100이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에이코 선수가 탈락하면서 이제 일본 팀은 우에노 아사미 선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에노 아나미 선수가 11국에 출전하는 것은 결정이 됐고요. 이제 오유진 선수와 중국팀 대표 선수의 승자와 일본 선수는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좌변 쪽에서 강한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오유진 선수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 이제 9국도 승리를 하면서 2연승 했습니다. 오늘 대국 내용 전체적으로 어땠을까요? 사실은 초중반 내용은 오히려 좋지 못했고요. 일단 유에이코 선수가 좀 앞서가는 흐름, 거기서도 이제 오유진 선수가 승기를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또 빗나간 수를 두면서 계속해서 뭔가 흐름을 넘겨주는 기색이 있었는데 또 유에이코 선수가 그 흐름을 못 가져갔어요. 또 그 타이밍에 이제는 오유진 선수가 힘을 낸 거죠. 네, 이렇게 오유진 선수가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10국에서는 이제 중국 선수와 대국을 하게 되죠. 네, 이제 중국 선수 3명, 한국 선수 2명인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최정 선수의 어깨도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네.